자, 우주론의 성립 과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우주론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현대적인 우주론은 20세기에 접어들어서 190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뭐 몇 가지씩 이제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측 기술이 좀 급속도로 좀 발전하게 되고요. 우주 관측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갈릴레오. 그렇죠. 그 관측 도구를 이용해서 했는 거라. 물론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까지 합치면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망원경이라는 것을 직접 제작해서 했는 건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망원경의 어떤 기술이 비약적으로 확 발달하게 된 거는 20세기에 접어들어서입니다. 최초에 나온 거는요. 최초에 제안된 거는 정적 우주론이에요. 뭐라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제안한 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 두 놈이 이 정적 우주론이 쭉 있을 때 아니다.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할 것이다. 이때는 아직까지는 두 이론이 막 대립하던 상황에는 명확한 뭐 근거는 없었어요. 오로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 아인슈타인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왜 정적이라고 했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주는 그냥 가만 내비두고 우리가 다 때리치우고 우주 안에 지금껏 우리가 배운 수소하고 헬륨만 배웠잖아요. 수소하고 헬륨만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 수소하고 헬륨만 있다고 합시다. 예. 약간의 빛과 됐어요. 그럼 수소와 헬륨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업 시간에는 좀 배우고 있을 건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은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인력이 발생을 해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랑 중력이 똑같은 건데 그럼 서로 왜 되노? 끌어당기지. 상식 생각해라. 그럼 그냥 수소와 헬륨밖에 없으면 우주는 왜 되는데?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 인력 작용하죠. 맞아? 근데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였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쪼그라들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게 뭐냐면 우주 상수라는 어떤 값을 제시해요. 반대쪽으로 벗어나려는 어떤 상황. 됐어요? 뭐 그런 걸 이용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지금은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됐어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동적 우주로는 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로 얘기한다고? 우주가 팽창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정적 우주론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그런 값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 20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어차피 본 놈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호일인가? 이름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이거를 가장 많이 지지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적 우주론 및 빅뱅 우주론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반에서는 그 얘기했는데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스타일을 했잖아요. 모든 게 이 이후에 동적 우주론을 가장 뒷받침할 만한 허블 법칙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동적 우주론을 확 쏠린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 같은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했죠. 귀 막고 이렇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씨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안 들려 이지라는 거예요. 됐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호일 맞나? 내 이름 까먹었는데. 아 맞아요.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2001년인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어쨌든 간에 동적 우주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적 우주론이 결정적으로 지지를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천문학자가 허블 법칙이라는 것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어쨌든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팽창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잘 들어. 허블 법칙은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식이 어렵지는 않죠. 그치? 변수가 몇 개? 3개가 존재하죠.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변수가 3개 있잖아. V, H, R. 맞아요? V는 뭐냐면 팽창 속도예요. 뭐라고? 팽창 속도. H는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 다음 R은 그 해당 천체까지의 거리. 그냥 우주까지의 어떤 거리,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 됐습니까? 그 얘기를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적 우주론은 팽창 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쨌든 우주는 팽창 중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게 두 놈입니다. 정적 우주론을 어느 정도 좀 계승한 느낌을 가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가모프가 얘기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빅뱅이라는 말은 빅뱅 우주론의 원래 정식 명칭은 대폭발 이론입니다. 뭐라고? 예.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팽창을 한다라는 게 밝혀져 버렸잖아. 그러면 정적 우주론에 몇 명 있던 사람들이 이거는 어쨌든 관측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니까 그거를 정적 우주론하고 약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점에서 뭘 시작했는 게 아니고 원래 우주가 있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게 커지는가 없다. 그거까지는 인정. 됐어? 그런데 정적 우주론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유지가 돼야 돼요. 뭔가가 유지돼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밀도예요. 뭐라고? 그럼 이거지. 부피가 커지면 질량도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값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됐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적 우주론까지는 부피도 고정, 질량도 고정. 됐어?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부피분의 질량값도 어떻게 돼? 고정이죠. 근데 허블 법칙 때문에 뭐는 인정한다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야. 맞아? 이건 인정. 그럼 뭐도 커져야 돼? 분자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정상 우주론은 얘는 새롭게 질량이 계속 유입된다고 탄생한다고 보는 거야. 얘는 질량 증가야. 질량 증가하면서 동시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고 보는 거야. 됐니?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거기에 비해서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실제로는 얘가 계속 지금 팽창이라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는 놈이면 이게 물질이 닿거나 빛이 닿은 곳이 전부 다 그 공간이라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주 최초부터 해가지고 쭉 팽창하는 과정을 누군가가 동영상을 촬영했다 치자. 그거를 리와인드해서 거꾸로 돌리는 화면을 본다면 팽창하던 것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쭉 수축해가지고 이게 한 점에 모여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빵 터지면서 급격한 팽창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일이라는 이 과학자가 사실은 빅뱅 우주론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끝까지 이제 빅뱅 우주론 인정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서 까면서 했는 말이 그래 너가 얘기하는 대폭발 오케이? 대폭발이라는 거 그래 그 우주론 그래 뭐 빅뱅이나 있겠니 뭐 약간 빅뱅이라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로 따지자면은 원래 폭발을 좀 고급지게 표현한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 표준으로 얘기하면 explosion이죠. 맞아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뱅 그러면 뭐야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 폭발합니다. 이게 아니고 뻥 이러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뻥 이론이 이지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빅뱅이라는 말은 뭐였다? 상대를 깐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explosion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거든. 그러니까 급격하게 팽창했다라는 말만 했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라는 말을 어떤 토론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편 입장에서는 땡큐. 그래. 생각해보니까 급격하게 팽창이라는 거는 뭐다? 폭발이구나. 이래 된 거예요. 뭐 뒷얘기를 얘기하자면 약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뭐냐 하면 질량은 더 이상 새로 생겨난 게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보존이 됐다. 그리고 부피만 커졌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했다. 둘이가 막 싸웠어요. 또 역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약간 내가 지금 제가 표현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외골수척으로 막 그냥 주장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관측을 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를 뭔가 끄집어내고 발표할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 도리어. 빅뱅 이론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호일이 찾아냅니다 원래. 자기는 그냥 우주론이고 자시고 나발이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또 따로 이런 천문학 관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를 정석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약간 각색을 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일은 호일대로 또 자기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 공간에 놓여진 막 수소하고 헬륨하고 비율을 막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어디를 봐도 어떻더라. 질량비가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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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3대1로 유지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로 된다? 자기는 밀도가 유지된다라는 얘기로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팽창되는 과정 중에 팽창이 된다 하더라도 성분 자체의 양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원래 게 계속 유지되니까 그 비율이 유지되는 거기도 하죠. 질량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압도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증거는 뭐냐? 두 가지예요. 몇 가지? 원래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증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수소와 헬륨 비율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몇 대 몇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론값. 근데 그 이론값이 얼마로 있어야 된다? 질량비가 3대1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어떻더라? 그 조사는 누가 해줬다고? 호일이 해준 거예요. 씨발 이래 된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비율이 질량비는 얼마라고? 질량비는 수소와 헬륨이 3대1이고 혹시 모르니까 개수비는 그럼 얼마다? 개수비는 12대1이죠. 아까 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렇게 쓸게요. 우주 배경 복사 값이 무슨 값과 이론 값과 뭐? 실제 값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됐어? 사실 요거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요렇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는 무슨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할까? 밀도가 유지돼도 저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죠. 정적인 게 아니고 정상 우주론에서도 써먹을 수는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저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계속해서 수소와 헬륨이 그만큼씩 어떻게 팽창할 때마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잖아. 그런 형식으로 써도 되죠. 그런데 누구는 우주 배경 복사 값은
쉽게 얘기하면 우주의 온도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현재 가장 신뢰가 높은 이론으로서 정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저놈이에요. 됐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물리학적인 용어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다음 파동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이야기? 파동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이게 얘기예요. 정규 수업 시간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 대신에 제가 뭐를 얘기했었냐면 우주의 온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온도가 낮아지고 계속 낮아져가지고 0도씨가 되세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0도씨가 됐어요. 그게 제일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온도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 온도 범위가 있는데 인간 기준으로 어느 온도에 해당하는 걸 0이라고 잡아버린 거야. 근데 그 밑으로 온도가 있어 없어? 그래서 거기에다 편의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온도라는 것은 뺀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쭉 내려가서 최하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잖아.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섭씨 온도로. 그러니까 그 밑으로의 온도는 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 이거예요.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잘 어색한 거야. 잘 들어. 30도씨의 어떤 물체가 내뿜는 열기 그러면 이해되나 안 되나? 그거는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되잖아. 100도씨의 물체가 내뿜는 열기 그러면 어느 정도 와닿죠? 맞아요? 그럼 30도씨인 경우에도 물체가 열기를 내뿜을까? 누구보다는 30도보다 낮은 놈보다는 뭔가 열기가 좀 더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0도씨의 물체가 내뿜는 열기. 그거는 확 와닿진 않죠, 지금. 그게 차갑지, 씨발, 그 열기야, 이래 되잖아. 맞아?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36.5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체온보다도 낮은 놈은 차갑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갑다라는 건 왠지 열을 내놓는 개념이야, 우리 느낌에서 빨아당기는 느낌이야. 지가 열이 없으니까 왠지 빨아당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이런 거예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놈과 낮은 놈이 있으면 낮은 놈으로 열이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치,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게 열평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온도에 대한 개념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들고 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절대온도예요. 뭐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장 가벼운 기체가 누구냐면 수소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은 모든 기체는 기체 분자일 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집니다. 에너지가 커져요. 됐니?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운동이 슬슬 느려지겠지. 그러면 같은 온도라도 무거운 기체가 있고 가벼운 기체가 있어. 누가 좀 더 빨리 움직일까? 가벼운 기체가 빨리 움직이겠죠. 그럼 이런 얘기네.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무거운 기체 중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 놈도 있을까? 멈추는 놈도 생기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입자가 운동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언제냐? 섭씨 온도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모든 게 제로가 돼요. 멈추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뭐라고 잡자? 0으로 잡고 한 칸 눈금의 크기는 섭씨 온도하고 동일하게 잡은 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도씨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로 10도다. 그거는 273에다가 10을 더하면 283 켈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절대 온도를 구하고 싶으면 섭씨 온도에다가 뭐를 더해줘라? 273을 더해주면 돼요. 됐나?
그럼 잘 들어. 이래야 되는 거야. 0 켈빈 이상만 되면 뭐가 되면? 0 켈빈 이상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에너지를. 맞아? 아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세하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잘 들어. 온도에 따라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열 에너지 중에 일부는요. 파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로 나온다고? 파동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지금. 맞아? 이때 잘 들어라. 배웠던 기억날 겁니다. 높아질 때를 마루, 내려갈 때 골, 다시 마루 이래 나오잖아. 이때 인접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 그래?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의 길이. 그럼 잘 들어. 요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어. 됐어? 누가 파장이 길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파장이 길지. 맞아?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일단 파동을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잘 들어. 파장, 어떤 물체에서 에너지가 어디든 나온다며. 인간도 내뿜나? 적외선이 나와요. 근데 우리 몸에서 빛이 나나? 이런 빛이 나나? 그 얘기는 온도가 기본 6000도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미 죽었죠? 캡틴 마블 씨발 그런 거 없는 거야. 알아서. 됐어? 아이언맨은 좀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돈질하는 새끼가 짱이야. 근데 잘 들어. 적외선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거다. 가시광선을 내뿜으려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보다 어때야 돼? 훨씬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파동은 어떤 성질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당연한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짧다라는 거는 졸라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파장이 긴 거는 이래 되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잖아. 물론 이건 진동수 개념도 있는데 잡아치우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돼. 두 개의 물체를 데웁니다. 뭐 한다고? 데우는데 하나는 한 50도로 데우고 하나는 한 300도로 데워가지고 놔두고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딱 보면 둘 다 적외선이 나오긴 나와요. 됐어요? 빛나는 정도는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떴다. 짧은 적외선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 얘기야.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런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가 나오고 있다. 적외선과 같은 뭔가 파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은 것에서부터 긴 순서로 얘기하면 온도가 졸라 높은 새끼는 감마선이라는 걸 쏴요. 됐니? 그 다음에 낮은 놈은 X선. 그 다음이 자외선.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 적외선보다도 더 온도가 낮은 놈은 전파를 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야. 우리가 되게 온도가 낮다고 하는 놈도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파장이 나오는 걸 재보면은 뭔가 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 그럼 바꿔 얘기할게. 그런 파의 길이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금방 온도를 알 수 있나? 그렇겠죠? 그게 우주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주에서 뭔가 날아오는 파를 점검해가지고 파장을 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파장을 재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물체가 내뿜는 온도가 얼마인지를 이제 여기서 실험해가지고 빼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뭐고? 카피 이질하면 안 돼. 복사라는 말과 과학에서 같이 나오는 세트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들어봤죠? 또 머리가 살짝 아플 수 있지. 시험할 때 졸라 외우느라고 고생했을 거 아니야. 동네 학원에서 씨발 이거 외워야 돼. 이러면서 졸라 막 갈고 있잖아요. 뭐 문제 막 전도, 대류, 복사 광명된 것만 한 200문제씩 풀고 이질했을 거 아니야. 맞아? 딴 거 생각하지 마. 복사는 아무런 물질이 필요 없이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다이렉트로 갈 때 무슨 형태로 가느냐? 파동의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형태? 그럼 이거네. 우주 배경은 뭘까? 우주 배경. 뭐라고? 그치? 별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순수하게 빈 공간. 그게 우주 배경이다 이거야. 근데 금마에서 나오는 뭐가 있다고? 복사돼서 나오는 파동이 있다 이거야. 그 파동을 내가 재서 파장을 알아내면 뭐를 알아낼 수 있을까?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쟀더니 드디어
그걸 원래는 못 찾았어요. 그 아까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가모프라는 인간이 대폭발을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쿼크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38만 년이 지나서야 뭐가 튀어나온다. 빛이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빠져나온 빛이 바로 지금도 빈 공간으로 쭉 가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 거리 동안 가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 할수록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 처음보다 낮아졌겠지.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이래 얘기했는데 아깝게도 가몰프는 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못 찾았어요. 됐어?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미국의 펜디어슨이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알았어? 혹시 요즘은 TV가 전부 다 디지털이잖아. 너가 혹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 채널 돌리다가 케이블 연결 안 돼 있는 TV 같은 경우에 채널이 아닌 곳으로 얘가 채널이 맞춰지면 약간 밝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점이 막 치 하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그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펜디어슨하고 윌슨은 사실 우주의 어떤 이 상황을 그냥 얘들이 어느 쪽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자꾸 이래 조사하려고 했어요. 특정 파동을.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야. 말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어떤 선명한 선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 건데 영상으로 보면 자꾸 어디든 되면은 선은 나오는데 주변에 막 치 그런 게 나오고 여도 또 되면 또 치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과학자는 다르긴 다르죠. 우주 어느 방향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누구를 배제하면, 별을 배제하면. 그래서 그 잡음을 제거하는 도중에 전부 다 그 파장이 어떻다는 걸 알았다. 예, 동일한 파장인 걸 알았어요. 제거해보니까. 결론, 뭐다? 우주 어느 공간이든 날아오는 파장이 똑같다는 건 온도가 어떻다? 동일하다. 근데 그 파장이 그냥 참고하십시오. 7.3cm예요. 뭐라고? 빛의 세계에서 7.3cm면 졸라 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뭐 10의 뭐 마이크로미터 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그 파장을 내뿜을 수 있는 놈이 온도가 얼마지라고 찾아봤어.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그게 약 한 3켈빈. 그러면 마이너스 270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빅뱅 이론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돌리면 처음에는 빵 터졌으니까 온도가 어때? 높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을 해감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된다?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다면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게 얼마냐면 2.7 켈빈이에요. 얼마? 2.7 켈빈. 실제로 지금 얼마? 아까 3 켈빈이라며. 예. 거의 어떻다. 예,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막 스토리 읊어줬는 거 있죠? 머릿속에서 다 지워도 돼. 중요한 건 뭐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다? 우주 빈 공간에서 날아오는 뭔가 파장인데, 그죠? 파동인데, 그 파장을 알면, 뭐를 알면? 파장을 알면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다고?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우주의 현재 온도인데, 이론값과 뭐가? 실제값이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우주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뭐하고 있었다? 팽창하는데 질량은 보존된 상태에서. 그래야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가끔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 페이지로는 16쪽 내용하고 17쪽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어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이제 주요 내용이 되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질문? 짧게 끊으려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짤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네. 15분짜리 왜 만들어? 중간에 끊기도 좀 그렇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요. 지금 일단 끊고.